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로켓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이 익어가고 있죠. 오늘도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지수 52포인트 하락인데 S&P 500은 보합이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이고 이렇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5% 정도 하락입니다. 대체로 그 보합권에서 요즘 눈치 보고 있지만 모두 사상 최고치 근방이고요. 조만간 이 사상 최고치 갱신 될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00억 불가량 그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분기 배당금 늘린다 이런 발표를 해서 급등했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요. 국채 수익률 1월물, 3월물 이런 트레저리 빌은 내리고 장기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 97.9로 하락했고요. 원 달러 환율 1195원 올랐고요. 원엔 환율 11.06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장 초반 좀 상당히 오르는 것 같더니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고요. WTI 지금 한 58.4불선이고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 1일 단위, 그 다음에 주간 단위 그래프 한번 감상하십시오. 데이터 정리합니다. 브라질이 8월 1일에 기준금리를 6.5%에서 6으로 내렸잖아요. 어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5.5%로 내렸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동결, 영국은 0.75% 동결, 스위스 마이너스 0.75% 동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7, 8, 9월 3개월 연속 금리 내려서 지금 5.25%입니다. 영국 8월 소매 판매 0.2% 감소이고요. 연율 2.7% 증가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12로 그 예상보다 좋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 리스 클레임이라고 하죠. 208K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5,000명 감소한 거니까 좋은 것이죠. 미국 8월에 기존 주택 판매 1.3%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로는 549만 채 늘어났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 데이터는 두 종류로 나오고 있죠.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즉 헌집과 새집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로요. 가을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짱구를 한번 굴려보려고 합니다. 9월의 패드 결정 결국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 트럼프는 지금 짜증내고 있지만요. 미국 경제 대체로 견조하고요. 잠잠하던 인플레가 3개월째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할 때 최상의 결정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파웰의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 이게 확인된 걸로 봅니다. 인플레 때문에 금년 내 그리고 내년 초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인플레는 좀 반가운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인플레 위험보다는 디플레 위험이 훨씬 더 심각하죠. 중요한 것은 연준의 자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건 뭡니까? 유동성 공급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돈 푼다는 뜻입니다. 양적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하방 조짐이 보이면 바로 추가로 금리 인하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파웰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파적이다 허키시가 아니고 아주 스마트한 냉철한 그런 다비씨를 다시 확인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연준의 정확한 워딩은 미국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주저없이 추가로 내리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실적 시즌이다 이겁니다. 가을 수확철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2분기에는 아주 안 좋았잖아요. 예상이 아주 안 좋았는데 1분기도 안 좋았죠. 예상 나빴잖아요. 그런데 다 1분기, 2분기 다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2분기 지나고 나서 지표들이 더 악화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지표들은 개선이 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실, 3대 지수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예? 주가 지수는 가장 먼저 움직이죠. 예. 주식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어떤 그룹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모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한 결론들이 시장을 지금 올라 있다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은 2분기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분기에 둔화 조짐을 보이던 몇몇 그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지 또는 추가로 악화되는지 이거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딱 두 가지 케이스 시나리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추가로 오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몇몇 데이터가 실망스러우면 그러면 잠시 출렁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오를 것으로 봅니다. 연구하니 데이터가 나쁘면 연준이 금리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 높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4분기 연간 최대 소비 시즌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 소비 패턴이 뭡니까? 1년 벌어서 연말 시즌, 그 크리스마스 전으로 즐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나게 살아야죠. 예. 오늘 그 시작된 그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거, 지금 차관급 회담이 오늘 내일 미국 시각 목금 이렇게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2달 만에 페이스 투 페이스 밀당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분명히 큰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지금 1차적 가장 큰 관심사는요, 이거 합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고가 넘치는 농산물, 그 재고떨이 하는데 일단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당이 계속되는 한 추가로 이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더 이상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중 그 협상 이 자체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3분기에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뭐 10월에 한번 딱 회담 열어서 이게 타결돼 갖고 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게 보고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 큰 재료가 3분기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변수가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준공 없이도 즉 합의가 없어도 시장은 제갈 길 가는 것이고요. 또 준공은 미국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시장은 더 이상 준공에게 발목 잡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간다면은 어느 산업 분야가 오를 것인가? 뭐 당연히 처음 가장 주목받는 게 IT 중심의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G 산업이 점점 지금 가속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인식을 하건 못하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지금 가속되고 있고요. 이거 중심을 서는 게 IT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 분야로 파급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미국 내수 관련주겠죠. 예? 미국 소비시장 너무 강력하잖아요. 고용시장도 너무 강력하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연준에서 스테이트먼트도 보면은 이 소비 파트가 강력하게 지금 소비 지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소비시장 강력하다, 매출 지표 늘어나고 있다, 소매 판매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로 계속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일 석유 중심 에너지 분야죠. 이거 지금 세계 에너지 혁명 미국이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야가 내년 이후에 지금 내년이 선거 시즌인데 선거의 계절인데 정치의 계절인데 미국 인프라 투자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거 트럼프 카드 아닐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짱구를 굴립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된 이와 관련된 쟁점에서 저는요, 조만간 이게 무력으로 반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은요, 사우디가 방어에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번에 분명한 거는 박살 났잖아요. 그럼 기습이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방어에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방어에 성공했다면 기습은 실패했겠죠. 그래서 왜 방어에 실패한 것인지, 앞으로 또 실패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는 반드시 방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방어 시스템을 전면 분석하고요,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거 안 해놓고 만약에 반격했다가 또 기습 공격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방어 시스템 전면 분석하고 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결책 만들고 이게 시스템 완비하는데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네. 그다음에요. 지금 사우디 발표한 걸 보면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밝혀졌잖아요. 사우디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을 날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드론은 남쪽에서 날아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드론은 최소한 지금 사우디를 박살낸 그 드론과 미사일은 북쪽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에서 온 것도 사실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남쪽과 북쪽에서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지 이런 걸 이제 밝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박살난지는 밝혀졌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얘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추가로도 밝혀내야 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게 확정이 되어야 분명히 반격은 할 텐데, 반격해야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격의 목표, 또 반격의 전략, 또 반격 후에 다양한 시나리오 이걸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변수는요, 미국은 전쟁 이외의 수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고요. 이 얘기는 사우디 대선에서 미국이 전쟁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전쟁 이외에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우디 주도로 이루어지겠죠. 미국이 뒤에서 딱 판 깔아주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요. 운동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름은 알탕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가을은 종주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달가량은 산길 걷기 정말 좋습니다. 종주라는 트레킹이라고도 하고요. 본질은 산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무덥지도 않고 중요한 건 낮에는 햇빛에 비타민 D 왕창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비타민 D 지금 많이 만들어서 이 축적을 해야지 겨울 내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반감기가 대략 50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 비타민 D 100을 축적을 했다. 그러면 50일 후에 25로 줄어들고 또 50일 후에 25로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50, 25 이게 반감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반감기를 2번 지나도 즉 100일 지나도 충분할 정도의 비타민 D를 지금 몸에 축적을 해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겨울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반구는 햇빛이 겨울에는 비스듬하게 오기 때문에 한낮에 햇빛 쬐도 비타민 D는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만들려면 이 자외선이 비타민 D 만드는 거는 자외선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명 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고요. 할 수 없이 자외선을 쪼여야 합니다. 그것도 직사광선으로 충분히 쪼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햇빛, 즉 자외선 안 쏘이면은 비실비실 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도 팔팔하지 못하고 숨만 쉬다가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자외선 듬뿍 받으려고요. 모자 안 씁니다. 예. 산행 다닐 때 햇빛 바짝 나도 좀 모자 안 씁니다. 그냥. 예. 선크림도 안 바릅니다. 저는 화장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페인트칠 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성용 페인트는 오지게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화장품 누가 줘도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가 결국 후추탕에 풀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을에는 운동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벽두대간 했을 때요, 한 40명가량 같이 산행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당시 나이 가장 많으셨던 그 선배분이 당시에 73세였습니다. 근데 이분 거의 최선두는 당연히 아니고요. 최선두 그룹은 너무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 거의 선두 그룹으로 항상 도착했어요. 젊은 친구들 한 30, 40대 이런 분들 도착하기 대략 30분에서 1시간 먼저 도착하고 그랬습니다. 잘 달려요, 산에서. 근데 돈보다 하여튼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건희 회장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이 가을을 보낼까요? 예? 그 많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동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그 산길 걷는 거, 등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